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금요일 모닝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미국 증시가 나흘 만에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 빌미는 소비자 물가 지수였죠. 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준비한 내용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정 MSCI 정기 이유가 있고요. 다음 주에는 10월 18일 테슬라 실적 발표 장 마감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에 TSMC 이날 우리나라 금통위 금리 결정도 있죠. 이런 점 여러분들 알아두시라고 미리미리 큰 흐름을 제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9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이 어떤 꾸준한 상승, 견조한 상승, 스테디란 표현이 나오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차익 매물 출회가 좀 됐고, 당연히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뭐 국채 수익률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 올라갔습니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확률이 40%로 좀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죠. 자, 그렇다면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 증시도 차트 흐름상 먼저 요걸 한번 보시죠. 차트 흐름을 봐야겠죠. 여기서 보게 되면 나스닥 지수 오늘 0.63% 하락 마감했습니다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물론 뭐 추세를 뭐 깨거나 단기 하락폭이 아주 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거죠. 나흘 만에. 물론 이제 나흘 만에 되죠. 이렇게 S&P 500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익 매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다우 지수 173포인트 하락이는데 이런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어떤 동향을 보였는지 노동통계국 한번 가보시죠. 보게 되면 뭐 쭉 좀 나와 있죠. 지금 9월에 0.4% 전월 대비 0.4% 증가됐다고 나오고 있고요. 8월은 0.6%였죠. 그리고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3.7% 이렇게 쭉 되어 있고 뭐 업종 그러니까 이 품목별로 어떤 게 또 올랐다 이런 내용이 좀 많이 나옵니다. 주거 비용이 상당히 좀 높은 수준에 여전히 좀 있죠. 주거 비용이 이제 에너지 가격도 좀 올랐고 자 이걸 좀 보시죠. 이걸 보게 되면 자 CPI는 지난 8월 달에는 0.6에서 0.4입니다만 여전히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요걸 보시면 되겠죠. 이 차트를 좀 보게 되면 헤드라인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7, 전월 대비 0.4% 증가됐다고 나오고 있고요. 자, 에너지 가격, 에너지 쪽,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9월 달에 유가 상승에 따라서 전월 대비 좀 많이 올라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이 셀터 주거 비용은 여전히 높은 수준 7.2%니까 여전히 좀 높은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이 차익 매물에 4일 오른 미국 증시의 이제 차익 매물에 어떤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어떤 평이 있었는지 보기 전에 잠깐 읽어봐야겠네요. 핀비지닷컴에서 오늘 지수 분봉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CPI 발표부터 이제 주춤했다가 반등 한번 주고 오후장에 좀 밀렸죠. 차익 매물 나오고 너무 이제 또 일시적으로 좀 빠지다 보니까 저가 매수세가 유지되면서 약간의 뭐 종가 관리는 좀 된 모습이죠. 종가가 저가로 끝난 건 아니니까요. 이런 흐름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이것도 이제 한번 보시죠. 근데 예상치 수준하고는 뭐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시장에서는 좀 하향 조정되면 이제 좀 약간 좀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스테디한 흐름을 좀 보이니까 차익 실현 매물 나온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고 블룸버그에 이제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 찰스 슈왑의 리처드 플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일단 이제 이번 이제 CPI의 영향력은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인가.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higher for longer, 아주 높은 수준으로 오랫동안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연준이 뭐 금리를 올리든 않든 간에 금리가 이제 현재 수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인플레이션 드래곤을 잡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높은 수준의 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도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 밑단에 또 이런 내용도 써놨는데 연준이 11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하진 않을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금리 인상을 뭐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여기 투투용법이 나오네요. 금리를 이제 인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하더라도 여하튼간에 연준이 11월에 금리를 중단할 거로 좀 보인다는 거, 금리 인상을 좀 중단할 걸로 보인다는 그런 시각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동결적으로 가되 계속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오랫동안 유지할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이죠. 계속 이 부분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제 JP 모건, 시티그룹, 웰스파고 이런 이제 금융주 실적 발표 있는데 금융주는 좀 약세 마감했고 다행히도 국제 유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배럴당 83살 때. 이유가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좀 증가한 걸로 나왔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자, 이 부분은 파이낸스 야후.com 이걸 좀 보면서 진행을 하죠. 일단 이 원달러 환율이 NDF에서 1349원대로 지금 다시 치솟아 올랐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 얼마였냐면 1338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대비해서 지금 무려 한 11원 넘게 또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게 또 우리 시장에는 또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일장 어제 코스피 코스닥 캔들 모습은 종가 고가로 만들어놨는데 옵션 만기일 날 또 미국에서 이렇게 또 찬물을 좀 끼얹었죠.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가 3.10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장도 좀 소폭 하락 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 과정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이렇게 됐죠. 1349원대. 10년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4.71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여기 보시죠. 10년물 국채금리. 최근 이제 좀 조정 보이다가 또 오늘 몸통이 긴 양봉을 그리면서 이런 모습이 나왔죠. 당연히 오늘 뭐 미국 시장 약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달러 인덱스가 106.34.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의 어떤 가치, 달러가 다시 강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런 걸 추정했을 때 이제 우리 시장이 오늘 어제와는 좀 다른 흐름, 좀 약세 흐름이 또 예상이 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최근 이틀 연속 반등에 대한 어떤 관성이 얼마나 작용하느냐 이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또 주말이기 때문에 뭐 수급상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좀 팔아댔고 외국인은 팔아댔죠. 기관이 금융투자 위주로 며칠 사놨는데 이 금융투자가 매도로 좀 돌아서고 외국인도
계속 매도를 보일 경우에 개인은 순매수로 전환할 것이고 시장은 좀 약세로 진행돼 왔던 게 이제 그동안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자, 업종을 보게 되면 미국 메가캡은 혼조였죠. 애플하고 아마존은 상승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테슬라는 소폭 하락했고요. 반도체는 엔비디아 올랐습니다. 브로드컴이나 AMD, 퀄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AMAT나 램리서치나 반도체 소부장 주가가 좀 양호했죠. 어제 우리 시장도 최근 HBM 관련주나 반도체 전공정 관련주들, 반도체주가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라이릴리는 어제 이어서 어제 4%, 오늘은 또 0.86% 올랐습니다. 어제 내용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 이제 경쟁 업체인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이 이 신장 질환 임상을 조기 종료했죠. 성과가 좋게 나와서 그 영향 때문에 함께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 쪽은 계속 약세입니다. 이틀째 약세입니다. 이 부분 잠깐 볼까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릴리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라이 릴리 한번 보면요. 네, 0.99% 올랐고 노보노디스크로 1.36% 올랐습니다. 네, 좀 약간 윗군을 좀 달았군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시장이 또 지수가 빠지면 그동안 올랐던 레버리지 ETF 하락했고 인버스 ETF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장에서는 지수 관련 ETF, 그러니까 미국 지수 관련 ETF나 우리나라 지수 관련 ETF,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로 단기 매매를 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좀 보여집니다. 말씀 안 드려도 적절하게 인버스 매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신 기사 한번 잠깐 볼게요. 네, 오늘 테슬라, 요것 때문에 테슬라가 오늘 1% 넘게 하락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이 테슬라 관련 기사를 보니까, 독일 공장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청했죠. 요구하는 데 따라서 테슬라가 이제 독일 공장 근로자 임금 인상을 예정할 예정입니다. 노조가 임금 수준이 업계 표준보다 좀 낮아진 거에 대한 우려 표명으로 일단 봉급을 좀 올린다는 얘기가 있고, 실적 발표는 10월 18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봤지만 일라이릴리 주가는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의 조기 성공에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했다는 내용이고, 자, TSMC도 이 타이틀만 보게 되면 무시하기에는 너무 지금 가격이 싸다. 지금 10월 19일 날 실적 발표했고요. AI GPU와 고성능 컴퓨팅 부분의 순풍으로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국내 증시 어제 이틀째 반등, 차트상 모습 보게 되면 거의 종가 고가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제 오늘 미국에서 찬물을 딱 끼얹으니까 오늘 하락 출발하겠죠. 하락 출발한 다음에 또 이런 음봉으로 종가 저가의 음봉으로 끝나냐, 아니면은 미국처럼 좀 아래꼬리를 좀 달아주냐, 장중에 이제 그 흐름을 좀 파악을 좀 해야 할 것 같고, 이제 미국도 그렇지만은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어떤 종목별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수급상 외국인은 계속 순매도였죠. 3일 동안 순매도 보였던 개인 투자는 오늘 밀리면 이제 순매수로 다시, 빠지면 좀 매수로 좀 들어올 것이고, 기간 이 금융 투자의 어떤 행태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어제 순매수 보이다가 외국인들이 이제 장 후반부터 순매도로 다시 전환해 버린 거죠. 차익매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말씀드렸지만 옵션 만기일 전까지
한 2,500에서 2,500억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제 기술적 반등 가능성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참 시장이 좀 될 듯한 위치에서 또 조정받고 좀 답답하죠. 또 환율이 이렇게 또 하루 만에 또 확 튀어오르니까 이런 게 좀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종목 뭐 얘기 나오면 보통 시장이 어려운 때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 관리 잘하고 반등 시 뭐 종목 압축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할 시간이 별로 없는 쬐끔 반등이었죠. 자, 시간의 상승률 잠깐 볼게요. 거래소에서는 조광페인트, 효성화학, 유한양행 관련해서 이제 기사가 좀 나왔었죠. 유한양행 관련 기사 한번 체크하시고요. 시간에서 오른 이유가 그런 이제 기사 내용 영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한양행 어떤 내용이냐? 자, 여기 나왔죠. 유한양행 폐암신약 렉나자 약평이 통과 요 소식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뭐 여전히 뭐 개별 종목군들 오스코텍 유한양행 오스코텍 시간에서 9% 넘는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시죠. 그리고 이제 이 수급을 보면 제가 매일 뭐 외국 강의 기간 순매매 종목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일단 보시죠. SK하이닉스 외국인은 포스코홀딩스 순매수 보였고 기관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순매수 보였죠. 코스닥은 포스코 DX를 순매수했죠. 어제 포스코 DX 같은 게 이제 12% 넘게 급등한 이유는 11월 MSCI 10월 MSCI죠. 네. 잠깐만요. 일정 잠깐만요. 제가 또 잘못 또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 잠깐만 이거 보겠습니다. 네. MSCI가 2월, 5월, 8월, 11월, 8월, 11월이죠. 네. 8월, 11월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제가 일정에다가 이건 좀 잘못된 거죠. 이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여기가 11월이죠. 네, 11월. 자, 제가 한 달 일찍 써놨는데 이거 좀 넣어놓겠습니다. 이렇게 뒤로 들려볼게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살펴봤지만은 밑달에 11월 달 MSCI 반기 정기 리뷰에 포함될 가능성이 좀 있는 종목군들 해서 어제 좀 리포트가 나온 게 있었죠. 그 중에 이제 이 포스코 DX가 끼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상대적으로 좀 크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미리미리 이런 수급 일정이랄지 이런 부분 꼼꼼히 다 챙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수로 수익 내기 어렵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파고 들어가야죠. 저도 어제 제 유한타증권 관리 고객들한테 이 내용을 전달을 좀 했습니다. 뭐 대응하신 분들이 꽤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려운 장이지만 계속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표도 제가 여기 올려놨는데 연기금 순매수 상해 이건 어제장입니다. 근데 이런 걸 체크하실 때 하루보다는 이틀, 2, 3일 뭐 이런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바짝 산 거 말고 이렇게 이제 어제 연기금 순매수 종목들을 보면서 최근 며칠 동안 좀 꾸준히 연기금 사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 어떤 종목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기금 외에 이제 3호에서 어떤 종목을 좀 샀고 좀 연속 순매수가 어떤 종목들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런 이제 약세장에서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보를 알면 좋겠습니까? 근데 뭐 정보를 잘 모르잖아요.
그럼 결국은 수급하고 세력들, 여기서 말씀드린 세력들이라는 게 이거 아닙니까? 외국인 기금, 뭐 사모 기관, 뭐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수급 주체가 의미 있게 사는 종목군들, 이 뭔가 파악하고 차트도 보고 그다음에 실적이나 리포트 보고 그다음에 이제 매수 위치 판단해서 대응하면 이 어려운 장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 말씀에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마감 브리핑은 쉽니다. 감사합니다.